자, 여러분들, 중간고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은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 보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그 확인하기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풀면서, 혹시 혼자 풀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서,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걸 뭐, 본인이 충분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은 안 들어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잘 이해가 안 되는 문항 같은 경우는 그 문항을 선택을 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로 교과서 23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특성 확인하기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먼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설명에 해당되는 용어를 찾아봐라 그랬는데 물질대사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생물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생물체 밖에서와는 달리 효소라고 하는 것이 관계하기 때문에 매우 연쇄적이고 복잡하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하간에 2번의 답이 바로 물질대사가 되겠네. 다음 적응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생물이 살고 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맞춰서 몸의 구조나 또는 기능 또는 뭐요 행동 또는 생활 습성 뭐 이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 바로 적응이었다 그런 얘기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반응은 뭐죠? 환경 변화에 맞춰서 몸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근데 상태 변화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상태가 이렇게 뭐 어느 쪽으로 됐다가 다시 반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비가역적이다. 아니 이거는 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있다. 그러니 반응이 일어나면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적응은 비교적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얘는 비가역적,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선인장 가시가 물을 많이 주거나 또는 습도가 높은 곳에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가시가 잎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우리는 비가역적이라 그래요. 그런 건 적응이었어요. 따라서 1번은 뭐예요? 적응이 되겠네. 다음 항상성은 어떤 생물에게 자극이 주어지면 그에 대해서 반응해 가지고 생물체 내부 환경을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항상성이었죠. 따라서 3번이 항상성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볼까요? 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나면 땀이 난다 그랬는데 이거 뭐예요? 땀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열이 많이 나서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한 거죠. 열을 왜 식혀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즉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 체온 조절이죠. 다음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변의 양이 증가한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생물체 내에 물이 많아지면 물은 용매니까 어떻게 돼요? 농도가 생물체 내부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생물체 내부의 물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 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 이게 바로 소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몸의 삼투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투압이라고 하는 건 이게 농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삼투압이란 말을 여러분 다 생소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어떤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세포 안의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삼투압이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항상성에 관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에 이런 학생이 있었어요. 선생님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는데 운동을 격렬하게 해서 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건
물질이 만들어졌으니까 물질이 합성됐으니까 물질 대사 아니냐? 소변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물질 대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물질이 변하죠. 그렇죠? 새로운 물질이 합성돼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기존 물질이 분해돼서 새로운 반응 산물이 만들어져요. 물질이 변화한다 말이에요. 물질이 변화해. 그런데 소변 같은 게 물질이 변한 건가요? 물질이 변한 건 아니죠. 물이 많으니까 물을 내보내기만 했을 뿐인데, 그래서 이거는 물질 대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안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모든 생물 반응이 생물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세포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할 수도 있는 거고 새끼도 낳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사실은. 물질 대사가 뒷받침되어야. 그런데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아야 되는데,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거냐 아니면 다른 생물 현상에 초점이 맞춰진 거냐 하는 것을 문제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서는 물질이 변화한 거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체온 조절이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든지 하는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이거는 항상성이라고 답을 해야 맞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바이러스의 특성 중 생물 특성을 골라라 그랬는데, 자, 효소가 없다 그랬는데, 효소가 없으면 물질 대사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 특성이 아니라 무생물적 특성이네. 그죠? 핵산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때요? 핵산이 유전 물질이죠. 이게 핵산이 DNA하고 RNA. 그렇죠? 핵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생물적 특징이네요. 자, 막으로 쌓여있는 구조가 없다. 그러면 세포라고 하는 건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것도 생물적 특징이 아니고, 증식을 한다. 이거 뭐 당연히 생물적 특징이죠.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다. 이것도 생물적 특징이 아니네. 따라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생물을 구성하는 유기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몇몇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이게 답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 잡지에 보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또는 지질, 이게 지질 안에 뭐가 있어요? 지방도 있고, 인지질도 있고, 스테로이드도 있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다 유기물질이죠.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거를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을 유기물질로 봤어요. 생물체가 만드는 물질. 그런데 요소 같은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주잖아요. 우리 생물체 내에서. 그런데 이 요소를 공장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이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기물질이 뭐냐 이게. 그래서 이제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정의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한 고분자 화합물, 그러니까 탄소가 기본 골격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방처럼 탄소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기본 골격이 돼서 여기에 이제 수소 같은 것이나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또 뭐 산소나 또는 뭐 단백질 같으면 질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이루어진 화합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유기물질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이런 유기물질 중에는 공장에서 합성하는, 연구실에서 합성하는 이런 유기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하여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유기물질 그러면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물체가 만들어내는 물질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도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공부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것들은 다 생물들이 만들어내잖아요. 이거 말고도 비타민 같은 것도 생물들이 합성하죠. 비타민도 전부 이게 유기화물입니다. 대표적인 유기화물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이런 거죠. 다음 설명에서 생물의 구성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쓰시오. 그런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개체죠. 사람의 몸에 있는 폐는 기관이죠. 기관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일어나고 산소는 적혈구. 이건 뭐예요? 세포죠, 세포? 몸의 각조직으로 운반한다. 세포 표면에는 공기와 함께 들어오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한 백혈구가 있다. 이것도 역시 세포죠, 세포.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백혈구나 적혈구가 혈관을 둥둥 떠다니는데, 이 혈관 안에 들어있는 혈액은 이게 뭐예요? 혈액은 조직이죠. 결합조직이에요. 조직 중에서도 결합조직 기억나시나요?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세포와 세포 사이, 이게 적혈구고 이게 백혈구면 세포와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많이 이렇게 차여 있는 것. 이게 지금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사이에 어떤 물질이 차여 있어요? 혈장이라고 하는 물질이 차여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결합조직이다. 여러분들 이제 뼈나 연골 같은 거, 뼈는 세포는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뼈를 보면 이런 뼈 세포 사이에 칼슘이나 인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죠. 연골도 마찬가지로 연골 세포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다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전부 다 세포 사이에 어떤 물질이 많이 존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결합조직입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5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10분이 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매일같이 올릴 거니까 잠깐 들어와서 보든지 아니면 주말에 잠깐 공부하는 중간에 부담 없이 틀어놓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중간고사 준비 잘해서 좋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